어르신들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 이렇게 믿고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음식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별일 없던 습관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혈당을 흔들고 콩팥을 지치게 하고 심장 리듬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핵심은 과일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 몸 변화에 맞춰 종류 양시간 조합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처리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면서 혈당 변동에 더 취약해집니다. 과일 속 당은 천연이라도 결국 당입니다. 그리고 과일의 많은 과당은 몸 어디서나 바로 쓰이는 당이 아니라 주로 간에서 처리되는 성격이라서 과하게 들어오면 지방으로 바뀌거나 중성 지방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과일은 건강식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불안정한지, 콩팥 기능이 약하다고 들은 적이 있는지, 혈압약이나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는지, 위가 약해서 자주 더부룩하거나 역류가 있는지, 이 네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과일은 더더욱 똑똑하게 드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과일의 대표 유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달고 부드러워서 아침 한 끼 습관으로 굳어지는 과일입니다. 이런 과일은 한 번에 들어오는 당이 생각보다 큽니다. 배가 고픈 아침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훅 올라가고 그 뒤에 다시 떨어지면서 점심 전 허기와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과일 한 개가 내 몸에 맞는지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둘째, 물처럼 마시는 주스 형태입니다. 과일을 갈아 마시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씹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당이 들어옵니다. 특히 포도주스, 망고 스무디 같은 형태는 과일을 먹는 느낌이 아니라 당을 마시는 느낌이 되어 혈당과 중성지방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말려서 농축된 형태입니다. 건과일은 적은 양으로도 당이 많이 들어오고 계속 손이 가기 쉬워서 어르신들에게는 간식으로 가장 위험한 쪽에 가깝습니다. 넷째, 떫은 성분이 강한 과일입니다. 위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일부 과일의 떫은 성분이 위에서 뭉치듯이 작용해 속을 불편하게 하고 변비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절대 먹지 말라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피하거나 줄이라는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간편하고 부드럽고 배변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 아침마다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당도 있고 칼륨도 많은 편이라 콩팥 기능이 약한 분이나 부정맥이 걱정되는 분에게는 매일 습관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다고 들은 적이 있거나 소변량이 줄어든 느낌이 있거나 콩팥 수치로 병원에서 관리 중인 분은 바나나를 건강식으로 매일 드시는 습관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꼭 드시고 싶다면 공복은 피하고 양을 아주 작게 정해서 드시고 견과류나 요거트처럼 단백질과 함께 천천히 드시는 편이 혈당도 덜 흔들립니다. 다음은 포도와 건포도 같은 포도 계열입니다. 포도는 달고 먹기 쉬워서 양 조절이 어렵고 주스로 만들면 더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건포도는 말리는 과정에서 당이 농축되어 한 줌이 과일, 여러 송이와 비슷한 당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특정 과일과 주스가 약물 대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을 드시는지에 따라 과일은 무조건 건강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도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주 많이보다 가끔 소량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망고처럼 매우 달고 혈당을 빨리 올리기 쉬운 과일입니다. 달콤한 과일은 한 번에 들어오는 당이 많고 식후 디저트로도 양이 커지기 쉬워서 혈당이 불안정한 어르신에게는 피로와 졸림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사람은 특정 과일 껍질이나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처음 먹을 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감처럼 떫은 성분이 강한 과일 유형입니다. 위가 약해진 분이나 변비가 잦은 분은 이런 과일을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해지고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말린 형태는 당이 더 농축되므로 간식으로 습관화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르신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과일은 여전히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표가 달콤함이 아니라 항산화와 섬유질과 양 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기 쉬운 선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는 단맛이 강하지 않은 편인데도 색소 성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양 조절이 쉽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작은 그릇에 정해진 양만 덜어서 드시면 간식으로도 부담이 덜합니다. 둘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식감이 있어 천천히 씹게 되고 섬유질이 있어 포만감을 주는 편입니다. 다만 사과도 많이 먹으면 당이 늘어나니 큰 것 한 개가 아니라 중간 크기 반 개처럼 내 몸에 맞는 양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달지 않으면서도 익혀 먹으면 흡수가 좋아지는 성분이 있고 식사에 곁들이기 쉬워 과일을 간식으로 왕창이 아니라 식사에 자연스럽게 추가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아보카도처럼 당이 거의 적고 지방이 주인 과일 유형입니다. 다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있는 편이라 많이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량으로 만족감 올리기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일은 종류보다도 먹는 원칙이 어르신 건강을 좌우합니다. 첫째, 과일은 하루에 많이가 아니라 정해진 양만 드세요. 하루 과일을 한 번에 몰아먹지 말고 한 번에 먹는 양을 작게 하시면 혈당과 속이 훨씬 편합니다. 둘째, 공복 과일은 피하세요. 특히 아침에 과일만 드시거나 과일 주스만 드시는 습관은 혈당이 출렁이기 쉽습니다. 과일은 식사 후에 드시되 밥을 많이 드신 직후가 아니라 식사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천천히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과일은 단독으로 먹기보다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견과류 한 줌이나 플레인 요거트나 치즈 한 조각처럼 단백질이 함께 있으면 당이 흡수되는 속도가 완만해져서 혈당이 덜 튑니다. 넷째, 주스와 스무디는 과일이 아니라 음료로 생각하세요. 드실 거라면 양을 아주 작게 하고 가능한 한 통째로 씹어 드시는 쪽이 낫습니다. 다섯째, 말린 과일은 간식 습관으로 두지 마세요. 손이 계속 가는 식품은 양 조절이 무너지고 그 순간부터는 건강식이 아니라 당 간식이 됩니다. 여섯째, 약을 드시는 분은 과일을 건강식으로 마음대로 늘리지 마시고 주치의나 약사에게 확인하세요. 특히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자몽 같은 특정 과일이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곱째, 콩팥이 약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칼륨이 높은 식품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을 피하세요. 과일만 문제가 아니라 과일과 다른 칼륨 많은 식품이 겹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점검법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과일을 드신 뒤 내 몸 반응을 기록해 보세요. 과일을 먹고 나서 유난히 졸리거나 갈증이 심해지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다리가 붓는 느낌이 늘어난다면 그 과일은 지금의 내 몸과 궁합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양을 먹었는데도 속이 편하고 간식 생각이 줄고 배변이 편해진다면 그 과일은 내 몸에 더 잘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냉장고를 열어서 달고 자주 손 가는 과일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조금 멀리 두고 대신 베리류 토마토처럼 부담이 적은 선택을 가까이 두세요.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드세요. 단백질과 함께 양은 작게, 시간은 공복이 아니라 식사 뒤로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과일은 독이 아니라 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르신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당뇨, 콩팥, 심장약을 드시는 분은 본인 상황에 맞춰 조절하시고 필요하면 의료진과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